안녕하세요. 이야기로 이해하는 수학의 원리, 수학으로 푸는 세상의 비밀의 MC 김수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일상 속 수학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드릴 수학 스토리텔러 박경미입니다. 네, 교수님께서 얼마 전에 캐스트 어웨이 영화 추천해 주셨잖아요. 어저께 봤는데 13년 전에 개봉한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검색을 해보니까 그게 실화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수현 씨가 재밌게 보셨다니까는 너무 다행이고요. 저는 특히 톰 행스 왕팬이라서 특별히 저한테 감동을 주는 영화였는데요. 이 영화를 안 보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잠깐 스토리를 소개해드리면은요. 이 톰 행스는 청 놀랜드라는 그런 주인공을 연기하는데요. 주인공은 굉장히 시간을 아껴가면서 사는, 그리고 철저하게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크리스마스 이브에 비행기 사고로 인해서 무인도에 불시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무인도에서 1500일 동안 혼자 지내면서 표류한 이야기, 그리고 그 탈출 과정을 그린 영화예요. 그런데 제가 이 영화를 소개드린 이유는 이 영화의 한 장면과 오늘의 다룰 주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데 뭘까요? 제가 또 교수님께서 물어볼 줄 알고 유심히 봤습니다. 보니까 그 인상 깊었던 장면이 톰 행크스 주인공이 그 표류된 뒤에 어느 날부터 동굴 벽에다가 날짜를 체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인 달력을 좀 만든 게 아닐까 싶었는데, 그러면서 또 하나 드는 생각이 만약에 달력이 없었을 때는 시간의 흐름을 어떻게 알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거를 교수님께서 물어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맞나요? 예, 예리하게 잘 보셨습니다. 저는 영화를 보면서 그 고립무원의 무인도에서 느꼈을 어떤 절대 고독, 이런 것도 공감이 되었지만은 톰 행스가 동굴 벽에 이렇게 하루씩 날짜를 표시하는 것을 보면서 인간은 어떤 시간의 흐름을 가늠하려는 본능적인 성향을 갖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인류가 출현한 이후에 시간의 흐름을 기록하려는 그런 노력을 기울였고, 그것이 역법, 달력으로 귀결되었죠. 그래서 오늘은 달력 속의 수학, 또 달력의 파란만장한 변천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쉬지 않고 오르는 이 시간을 날짜로 기록한 달력, 그 속에 숨겨진 수학적인 원리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력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학적 규칙들이 숨겨져 있는데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날짜가 1씩 커지죠. 또 숫자 아래쪽으로 가면 7씩 커집니다. 오른쪽 아래 대각선으로 갈수록 8씩 커지고요. 왼쪽 아래 대각선으로 가면 6씩 커지죠. 서로 이웃하는 4개의 날짜를 살펴보면 대각선 방향에 놓인 두 수의 합이 같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3 더하기 11은 14, 10 더하기 4는 14. 정말 두 수의 합이 같네요. 이처럼 달력의 규칙을 알면 달력이 없어도 날짜만으로 요일을 알아맞힐 수 있겠죠. 와, 달력 안에도 정말 다양한 규칙들이 숨겨져 있었네요. 네, 신기하죠? 네. 프린스턴 대학교 수학과의 존 콘웨이 교수라고 있는데요. 그분은 날짜에 따라서 요일을 알아내는 둠스데이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개발했어요. 네. 근데 이 교수 방 앞에는 컴퓨터가 하나 있는데 아무나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컴퓨터를 작동시키려면은 거기에 뜨는 퀴즈의 답을 10초 안에 입력해야 돼요. 네. 우리 교수님처럼 또 질문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수학자니까 이런 수학적인 질문이 좀 있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무작위로 날짜가 주어지면은 요일을 알아맞혀야 되는 거죠. 네. 한번 퀴즈를 내볼까요? 네. 수현 씨한테. 이제 오늘이 만약 2014년 4월 1일 만우절이다. 네. 그러면은 그 다음 달에 있을 어린이날 5월 5일은 무슨 요일일까요?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4월 1일이 화요일이고요. 우리가 7일마다 요일이 같으니까 4월 8, 15, 22, 29까지 화요일이에요. 그리고 30일까지 있죠. 그러니까 수요일. 5월 1일이 목요일이죠. 1, 2, 3, 4, 5. 목, 금, 토, 일, 월. 월요일이네요. 나왔습니다. 예, 맞았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다음 달 정도는 쉽게 알아맞힐 수 있지만은 만약 몇십 년 후가 된다면은 계산하려면 한참 걸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런 거를 계산하는 공식이 나와 있기는 해요. 그리고 사실 그걸 동원하지 않더라도 요즘에는 뭐 인터넷에 날짜를 치면은 요일을 금방 알려주기는 하지만은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렇게 요일을 따질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윤년이 있는 해가 되죠. 아, 맞아요. 요일을 알아볼 때 2월 29일까지 있는 해는 요일을 하루씩 이렇게 뒤로 미뤄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올림픽이 열리는 해가 윤년이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예, 사의 배수인 해가 윤년이기도 하고 올림픽이 열리기도 하니까 그렇게 연결지어서 기억을 하면 편리한데요. 네. 사의 배수인 해임에도 불구하고 윤년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의 배수인해는 기본적으로 윤년이지만은 100의 배수인해는 평년으로 가고요. 윤년이 아닌. 네. 그다음에 400의 배수인해는 다시 윤년으로 가는 식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400년까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원래대로라면은 사의 배수가 100번 있으니까 100번의 윤년이 있어야 되는데 네. 100년, 200년, 300년은 평년이고 또 400년은 윤년이 되기 때문에 3번을 제외해서 97회의 윤년이 있게 돼요. 그랬을 때 1년의 평균 날수를 계산을 해보면은 365와 400분의 97이 되기 때문에 약 365.24251이 돼요. 네. 그래서 지구의 공전주기에 이제 상당히 근접하게 되죠. 아, 상당히 근접하다는 건 그래도 조금의 차이는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아주 예리하게 캐치하셨는데요. 그래도 완전히 그 공전주기에는 맞추지를 못해요. 네. 그래서 3300년이 경과하게 되면 이제 그런 방식으로 윤년을 설정했을 때 3300년에 하루의 오차가 생겨요. 네. 그러니까 3300년마다 한 번씩 또 다시 그 규칙을 바꾸면 되는데 그러기는 좀 복잡하니까는 4000의 배수인 해는 다시 평년으로 한다라는 그런 규칙을 만들죠. 네, 이렇게 달력의 규칙에 대해서 알아보다 보니까 궁금해지는 게 윤달은 왜 생겼는지, 그리고 1년은 왜 365일인지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 먼저 최초의 달력이 언제쯤 만들어졌는지부터 알아볼 수 있을까요? 예, 달력을 만든다고 할 때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매일 뜨고 지는 태양, 그 다음에 차고 기우는 달이겠죠. 네. 그래서 태양을 기준으로 하는 태양력, 달을 기준으로 하는 태음력이 생기게 된 것이고요. 일단 최초의 태양력은 이집트에서 나타났는데요. 이집트인들은 이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역법이 일찍이 발달하게 되었고 1년은 약 365일인데 4년에 하루씩을 늘려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미. 그다음에 태음력의 경우에는 여러 문명권에서 나타났는데요. 지금도 태음력을 사용하는 경우는 언제냐면은 그 이슬람에서요. 네. 종교 의식을 거행할 때는 태음력을 좀 더 쓰고 있죠. 네, 사실 저희도 이렇게 양력 달력을 쓰지만 또 구정, 39정에 산단 말이죠. 그럼 저희가 쓰는 음력과 이 태음력이 같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태음력에는 이제 순태음력하고 태음태양력이 있는데 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태음태양력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달을 기준으로 하되 달의 주기를 기준으로 하는 태음력이 돼. 네. 하지만 또 지구의 자전주기 하고도 맞추기 위해서 일부 이제 태양력도 반영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큰 달은 30일, 작은 달은 29일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는데 그 윤달이 없는 그런 평년의 경우에는 354일이나 355일이 되고요. 윤달을 집어넣은 그런 윤년의 경우에는 1년이 383일이나 384일이 됩니다. 조금 복잡하죠. 저는 상당히 복잡한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진실에서 벗어난 달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논란의 중심이 됐었던 달력들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5200년 전 고도로 발달된 문화를 자랑하던 고대 문명 사회인 마야 제국은 불가사의하게도 갑자기 사라집니다. 그 행적만큼이나 오랜 세월 사람들의 관심을 끈 것은 바로 그들이 만든 달력이었는데요. 고대 마야력은 기원전 3114년 8월에 시작해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2012년 12월 21일 동지에서 5125년의 시간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를 마야 달력의 예언이라 일컬으며 2012년 인류가 멸망할 거란 지구 종말설이 돌기 시작했는데요.
2009년엔 이를 소재로 한 영화 2012까지 등장해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했죠. 하지만 이미 2012년은 무사히 지나갔고 지구 종말설은 해프닝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1582년도의 그레고리력인데요. 뭔가 허전하지 않나요? 10월 4일 뒤 바로 15일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1582년 10월 4일 이후 총 10일의 날짜는 과연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네, 그레고리력이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가 쓰고 있는 그런 달력이잖아요. 제가 오랜 세월 살진 않았지만 이렇게 날짜를 훅 뛰어넘은 이런 달력은 본 적이 없거든요. 조작이거나 혹은 이 합성이 아닐까요? 이거는 1582년 10월에 사용됐던 실제 달력이에요. 아, 실제예요? 예, 그래서 지금 4일에서 15일로 건너뛰게 되죠. 네. 열흘이 이제 통째로 사라졌는데 그런 이유를 알아보려면은 이제 고대 초기 로마력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로마라 하면은 고대 역사의 중심에 서 있죠. 그런데 이 달력의 발전에 있어서도 로마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우선 그 초기 로마에서는 1년이 10달로 이루어졌어요. 네. 그리고 304일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3월이 첫 달이었는데 1월과 2월을 추가하면서 12달이 된 거고요. 네. 그런 그 잔재는 지금 그 달을 나타내는 용어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9월, 셉템버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SE는 사실 7을 나타내는 어간이에요. 그러니까 네. 3월을 기준으로 볼 때는 7번째 달이었다는 거죠. 아, 또 10월을 나타내는 그 옥토버는 OCT, 8을 나타내는 어간을 포함하고 있죠. 8번째 달이었던 거죠. 그럼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달력은 언제쯤 만들어졌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예,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레고리력인데 그 이전에 그것의 모태가 되는 율리우스력부터 살펴보죠. 네. 율리우스력은 그 로마의 황제였던 율리우스 카이사르, 시저라고도 하죠. 네. 그 율리우스가 이집트를 정벌하고 이집트에서 사용하던 그 태양력을 본따서 만든 거예요. 네. 기원전 46년에. 그래서 홀수달은 31일로 하고 짝수달은 30일로 했어요. 물론 이제 2월은 29일로 했지만은 그래서 네. 30일, 31일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도록 이렇게 12달을 구성을 한 거예요. 아, 그럼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달력과 비슷한 것 같은데 1년이 365일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구성을 했을 땐 365일이 되는데 이제 지구의 공전주기하고는 맞지가 않기 때문에 네. 이제 4년에 한 번씩 윤달을 두어서 366일이 되도록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이전 거를 잠깐 살펴보면은 이제 초기 로마력은 10달 304일이라고 했고요. 네. 그다음에 2대 왕인 폼필리우스는 그걸 이제 12달로 늘리면서 1년을 355일로 했어요. 365일하고 이제 열흘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차이를 메꾸기 위해서 윤달을 집어넣었는데 윤달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게 대제관이었어요. 네. 근데 이 왕들이 대제관을 이제 매수해서 윤달을 임의적으로 넣음으로써 자신의 임기를 늘리려고 하는 시도도 했었죠. 와, 이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달력과 또 권력이 굉장하게 밀접하게 관계가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그 시저의 경우요,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경우에는 자신의 이름을 넣은 달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지금 7월이 줄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워낙은 이제 5번째 달이었으니까요.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3월이 첫 달이었고, 그래서 5번째 달을 의미하는 퀴틸러스였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자신의 이름을 넣은 줄라이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율리우스에서 죄를 이제 묵음으로 하느냐, 네. 아니면 발음을 하느냐에 따라서 율리우스, 줄리우스 이렇게 되면서 줄라이가 된 거죠. 아, 저는 드라마 제목이 생각나네요. 네 멋대로 해라. 정말 자기 멋대로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그뿐 아니라요. 그 다음 왕인, 네. 시저 다음 왕인 아우구스투스는 네. 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어거스트를 만든 거예요. 네. 워낙은 이제 6번째 달이었기 때문에 8월이 섹스틸러스였는데 자신이 태어난 달 8월, 그러니까는 당시 6번째 달이었던 8월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아우구스투스로부터 어거스트를 만든 거죠. 네. 근데 거기서 더 욕심을 부려서요. 이제 7월은 31일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워낙 8월은 30일이어야 되는데 자신이 태어난 달이 그
그 율리우스가 태어난 달보다 작을 수는 없다. 그래서 8월도 31일로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워낙은 홀수달이 31일이고 짝수달이 30일이어야 되는데 네. 그 8월을 31일로 하게 되니까는 그 이후에는 거꾸로 짝수달이 31일이고 홀수달이 30일인 식으로 바뀌었고 네. 그 전통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좀 과욕을 부리긴 했지만 그래도 그럴듯한 달력이 완성이 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레고리력이 또 나왔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제 4년에 한 번씩 윤년을 두게 되면은 지구의 공전 주기와 어느 정도는 맞출 수 있지만은 그 네. 오차가 생기는데 약 128년에 하루 정도의 오차가 생겨요. 네. 그러니까 기원전 46년부터 사용을 했지만은 16세기에 이르르니까는 그게 차이가 한 열흘 정도로 증폭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1582년에 이르르니까는 충분히 워낙은 3월 21일에 맞추어져야 되는데 3월 11일 정도가 됐고 또 그것을 기준으로 부활절을 정해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레고리력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네. 교황이었던 그레고리 13세가 1582년에 새로운 달력을 선포하고 그때까지 차이가 벌어졌던 열흘을 보정하기 위해서 아까 10월 4일에서 10월 15일로 건너뛰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열흘이 통째로 사라진 이런 달력이 나온 거군요. 그럼요, 이 그레고리력과 율리우스력의 또 다른 차이점 무엇이 있을까요? 예, 그것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율리우스력에서는 4년에 한 번씩 예외 없이 윤년을 두는 거고요. 네. 그런데 그게 이제 그런 오차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레고리력에서는 4년에 한 번씩 윤년을 두지만은 그것이 100의 배수가 되면 평년, 400의 배수이면 윤년 이런 식으로 보정을 하면서 지구의 공전 주기에 좀 더 가깝게 맞추게 된 거죠. 네, 지금까지 달력의 규칙과 변천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레고리력. 하지만 계속 변하는 날짜와 요일에 복잡한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이쯤 되면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날짜와 요일이 항상 일치하도록 고정된 달력은 없을까? 그럼 매년 달력을 새로 찍지 않아도 되니 편리하고 자원도 절약될 텐데 말이에요. 여기 그레고리력과 아주 다른 특별한 달력들이 있습니다. 이 화면에 보이는 이 그림은 이것도 지금 달력인가요? 이거는 프랑스 혁명 달력인데요. 네. 이 프랑스 혁명기에는 이제 사회제도 전반에 있어서 어떤 혁명적인 변화를 추구했잖아요. 네. 근데 달력도 예외는 아니었고요. 이 달력은 1793년에 제정되어서 1805년까지 약 12년 동안 사용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딱 이렇게 프랑스 혁명기에 사용된 그런 달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프랑스 혁명과 관련된 모든 기록들이 이 달력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후대 역사학자들은 이 달력과 그레고리력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날짜를 맞추어 보았어야 합니다. 네.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렇게 프랑스 혁명 달력과 같이 이런 특별한 시도가 이루어졌던 그런 달력들도 없을까요? 이 이후에도 네. 또 국제고정력이라고 하는 네. 이 달력이 나타났는데요. 네. 이거는 1년을 13달로 했어요. 네. 28일씩. 그러면은 13 곱하기 28을 하면 364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연일, 그러니까 year day라고 해서 하루를 두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1월부터 6월까지가 있고, 그다음에 6월과 7월 사이에 soul이라고 하는 새로운 달을 추가해서 네. 그다음에 한 달씩 밀려서 결국 기존의 12월이 13월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딱 보는 것처럼 그냥 날짜가 그대로 쭉 간다는 얘기죠. 1월부터 13월까지 변하지 않고 같은 날짜. 저희가 뭐 그렇죠. 계산할 때 머리 아프거나 이럴 필요 없다는 그런 그렇죠. 말씀이신 거잖아요. 매달은 이제 28일이니까요. 7의 배수니까 매달은
일요일에서 시작해서 토요일로 끝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달력이면은 매년 달력이 같을 뿐 아니라 네. 사실은 1월부터 13월까지도 한 장 달력이면 돼요. 그러니까요. 요거 하나 붙여놓으면 그냥 평생 쓸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좀 이 해지거나 이렇게 좀 망가질 위험이 있지만 쭉 한 장 깔끔하게 쓰면 쭉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요, 뭔가 단점이 있으니까 대중화에 성공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글쎄요, 이 국제 고정력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네. 이 달력이 그레고리력의 어떤 불규칙함과 네. 불편함을 모두 해소했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네. 일단 여기서 보시면은 13일은 항상 금요일이 되죠. 네. 뭐 그거야 뭐 비과학적인 통념으로 무시한다 하더라도 네. 보통은 이제 12달이니까는 이제 분기별로 끊어서 뭐 회계를 정리하거나,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13달이니까 그런 게 또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겠죠. 네. 사실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그런 달력들이 좀 불편함은 있잖아요. 윤달도 있고 요일이 계속 바뀌고. 그래도 제 개인적으로 인간미가 있거든요. 왜냐면 딱 새로운 해가 시작됐을 때, 아, 이번엔 내 생일은 무슨 요일, 며칠이다, 딱 이렇게 보고, 또, 이번에는 휴일이 며칠 있다, 연휴가 몇 번이네, 이런 걸 세면서 굉장히 기분 좋아하기도 하잖아요. 이건 조금 그런 아쉬운 점이 있네요. 그렇죠. 네. 어떤 불규칙함, 그다음에 일관적이지 않음, 그것이 불편함을 초래하기도 하지만은 인간다움도 주는 것 같죠. 네. 그다음에 그레고리력은 우리가 오늘 살펴봤듯이 지구의 공전 주기에 맞추기 위해서 아주 정교한 수준까지 보정을 하기도 한 거고요. 이 그레고리력에 대해서 이게 이제 로마 교황청, 어떤 바티칸의 권력에 어떤 조정당하는 거다, 뭐 이런 류의 반감들도 없지는 않은 것 같지만 네. 전 세계적으로 익숙해서 쓰고 있는 이 그레고리력에서 탈피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전 세계에서 그레고리력이 통용되고 있지만 아직도 불완전한 면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현재 유엔에 제출된 달력 개혁안만 100개 이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단순히 숫자의 나열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영향력을 미치고 천문학, 물리학, 수학 등 다양한 학문과 함께 발전해온 달력. 앞으로 어쩌면 그레고리력을 뛰어넘는 더 완벽한 달력이 등장하지 않을까요? 저희는 다음 주에 일상 속 재미있는 수학 이야기를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